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해서 실물 경제 역량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하여튼 경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90불, 80불대라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 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그런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 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네. 행정지도 좀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방식 중에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좀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네.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그 유류세를 내려주면 네.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맞습니다. 많이 통제는 쓰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네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네. 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꼭 이 양자 태길이 아니고 네.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네. 서민들을 또 위해서. 서민들은 재정 지원은 네. 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섞어서 하는 방안을 섞어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을 또 얼만큼 할 거냐도 이제 결국 정책적 판단의 결단의 영역인데 네. 저는 가능하면 물론 실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네.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휘발유는 7%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7%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그 중에서 한 10%를 더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지원을 좀 늘린다 이런 부분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극화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이제 그게 일반 재정 재원이 돼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네.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기본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세밀하게 좀 네. 일이 많긴 하겠지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요. 유류세를 내려서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을 낮추면 아니지 소비자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결과가 네네. 되죠.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다 그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세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걷어서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직접 보조. 좀 이렇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소득 재분배 네. 효과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서민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한계 소비 성능. 네,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측면의 이익은 있는데 이 물가 통제 측면에서 보면 네.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안 내려주면 네.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도 물가가 오르는 것도 네. 그 국민 경제에 약간의 부담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자를 또 경제학적으로도 예를 들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유익한 게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이게 유류세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놓지 않으면은요, 유류세가 올라가서 또 여기 부과되는 또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시면 저희들 30% 정도 룸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쓰고
직접 타겟팅도 하고 그러면 물가도 좀 떨어지고 또 타겟팅해서 또 양극화도 좀 완화가 되는 요 주 믹서되는 방법을. 우리 정책시장님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직접 타겟팅 받은 그 국민들에게 그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1차 효과는. 네, 일단 이제 복지적 측면은 이제 근데 2차 원내로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할 때 물가 상승과 말씀하신 대로 2차에 이제 CPI나 이런 데 유가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이 CPI나 물가 수준 전체는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여차 2차, 3차로 쭉 이제 확대되면 그거는 아마도 더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경제에 뭐 물가는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면 서민들이 또 그 타격을 받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일반 균형 이론을 해보면 유류세 부분이 그 더 효과적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예, 보면 경제적 2차, 3차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유류세 효과가 있고 매크로 거시경제 관련 그다음에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또 이게 보조 타겟팅 보조를 두 가지 믹서 써주는. 그럼 복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충되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여튼 그 연구를 잘 해보시죠. 예, 한국은행하고 또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통령 요거 하기 전에 네. 또 대통령께서 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네. 고시도 같이 저희들 준비해서 아,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예, 맞아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최고 가격제 설정이 매점 매석하고 이렇게 네. 같이 가야지만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금 이 최고 가격 결정 제도는 네. 물가 무슨 의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니면 물가 안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석유사업법에는 요 석유 사업법에 있는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도 예를 들면 단계 3단계 내가 그때 마스크 통제 때문에 예, 할 수 있어요. 해봤던 건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던데 그죠? 물가 안정법에서 뭐 부당 행위라든지 매선 매적이라든지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거래 통제, 가격 통제 다음에 아예 뭐 배분하는 걸로 마스크처럼 수급 네, 자체를 수급을 통제하는 이 3단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석유사업법에서 우리가 가격 최고 가격에 지정하는 거 말고도 네. 일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을 물가 안정법에 따라서 물가 안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매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격 통제하는 거 다음 단계로 그 거래 통제, 네, 그 물량 물량 통제. 요 나머지 두 단계 부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좀 검토해서 준비를 해놓으시죠.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격 담합 관련해서 공정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지난주에 그 정유사의 공급과 변화하고 주유소의 판매가 변화를 점검했고요. 지금 공급과 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담합 조사의 필요성을 저희가 확인해서 어제 담합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사 계획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고요. 정유사에는 협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 인상을 원가 상승 시기에 맞추도록 자발적으로 좀 늦춰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주유소 가격의 경우도 지방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점검반을 조직해서 일부 가격이 많이 오른 그리고 동시에 인근 지역들이 오른 경우에 담합 혐의가 포착돼서 일부 현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주유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데 인근 주유소와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가 엄정히 제재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정위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관행화되다시피 이 부정불법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담합하고 폭리취하고 독점지위 남용하고 독과점지위 남용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담합이나 이런 거 숨어서 몰래 하니까 소위 밀행하니까 잘 발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담합행위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보통 뭐 매출의 뭐 10%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환수한 금액에 한도 제한 없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예를 들면 과징금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예요? 지금 10%까지 10%. 상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 없이 하는 거니까 1조 원짜리 그 담합을 신고해서 그 1,000억 아니 보통 담합하면 뭐 몇조 원, 몇십조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총 규모는 매출 규모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 설탕 같은 경우는 뭐 한 4조 원 그 정도. 과징금을 그러면 4천억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4천억 부가 있고요. 4천억을 부과하면 포상금이 400억이죠. 4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뭐 그 회장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 하지만 직원들이 언젠가는 그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수백억의 그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 그 부정행위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폐가망신이란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일종의 부정 불법행위를 하면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 불법행위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그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는 또 포상금 무제한으로 포상금 늘릴 거고요.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율도 지금 현재 20% 상한인데 30%로 올라갑니다. 법 개정에서. 그러면 더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30% 올리는 거야 법 개정한 다음부터 시행이 되지만 예.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과징금의 10% 주는 거는 옛날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현행 20%고요. 그러니까. 최소 10% 되도록 고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 담합행위, 뭐 불공정 행위, 과점, 독점, 지위 남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다가 거기다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그런 걸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30억이 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수백억 그 포상금이 주어질 텐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그 과기부 장관도 생각이 좀 관심이 확 있는 것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문체부 장관이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아. 그 별로 해당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숙지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협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네. 다음 진행하시죠.